인생이라는 길고도 험한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내 발자국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비바람에 젖을까 봐 당신의 몸을 우산 삼아 버텨온 그 세월을 누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뒤처지면 내 식구들이 배고플까 봐 두려웠고 내 목소리가 작아지면 내 소중한 인연들이 무시당할까 봐 잠시도 어깨를 펴지 못한 채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당신이 쏟아낸 그 뜨거운 눈물과 정직한 땀방울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있고 당신이 꼿꼿이 지켰던 그 강단 덕분에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삶을 읽어보다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언가를 더 노력해서 자신을 바꾸라는 차가운 훈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나 무거웠던 당신의 어깨를 이제는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주어도 괜찮다는 깊은 위로이자 격려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인생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보다 손을 가만히 폈을 때 더 큰 복이 굴러들어온다는 신비로운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좋은 인연이 모여들고 얼굴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그분들이 가진 비밀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삶의 여백을 만들어낼 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대접받는 어른들의 무서운 비밀 운명을 바꾸는 마음의 기운이라는 주제를 통해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여유가 어떻게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눈부신 선물로 바꾸어 놓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존경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해 냈던 그 뜨거운 열기를 조금 식히고 당신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시간을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나이 들수록 풍기는 우아한 기운이 결코 돈이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찌꺼기를 얼마나 잘 비워냈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에 수많은 칼날을 품고 사셨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남보다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나를 세워야 했고 집에서는 자식들이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모진 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그것은 당신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탱해야 했던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숭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치열했던 무대를 내려와 사회적 가면을 하나둘 내려놓으니 비로소 내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의 내 표정이 왜 이리 어두울까? 혹은 왜 내 주변에는 예전만큼 사람이 머물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이 들 때 우리는 흔히 세월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이 시기에 찾아오는 고요함은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가 고생한 당신에게 준 가장 귀한 휴식의 시작이자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평생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느라 정작 듣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깊은 울림을 이제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성적표는 주름의 깊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름 사이사이에 깃든 마음의 평온함이 결정합니다. 마음의 짐을 비워낸 사람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온기가 감돌고 그 온기는 주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기분 좋은 기운이 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무언가를 더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 내 마음을 어떻게 더 맑게 비워낼지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누려야 할 감각은 과거라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내가 옳다는 확신과 내가 일궈낸 경험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읽었는데 혹은 내 방식이 정답인데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 마음의 여백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석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의 총책임자로 일하며 수백 명의 일꾼을 호령했던 그는 퇴직 후에도 그 강한 성격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힘드셨다고 합니다. 명함은 사라졌지만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현장을 지휘하던 날카로움이 남아있었고 그것은 때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거친 압박과 상처로 다가갔습니다. 만석 씨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에게도 여전히 가르치려 했었고
독립한 자식들의 아주 사소한 선택에도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빌려 정답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나는 다 너희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이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지만 그 진심은 때로 높은 벽이 되어 소중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 씨는 동네 도서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한 노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도서관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분 곁을 지날 때면 저절로 발소리를 죽이고 그분이 풍기는 인자하고 평온한 분위기에 이끌려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진짜 권위는 내가 목소리를 높여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그들을 믿고 지켜봐 줄 때 저절로 흐르는 향기구나 하는 사실을요. 만석 씨는 그날 이후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거울을 보며 눈매를 부드럽게 매만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아도 지적하고 싶은 욕구를 가만히 가라앉히고 오죽 힘들면 저럴까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니 비로소 상대방의 떨리는 마음이 기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비판을 멈추니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품격은 당신의 화려했던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지 않아도 당신의 미소만으로 주변이 맑아지는 힘, 그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을 고생하며 일궈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존재의 가벼움을 만끽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걸어온 세월만큼 모든 정답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다 겪어본 일이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평생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신 옥부님이라는 구독자분의 사연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도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걱정하며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려 애쓰셨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도 손주의 교육 방식도 그녀에게는 늘 위태로운 숙제 같았습니다. 내가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말은 그녀 나름의 절절한 기도였지만 자식들은 그 정답 앞에서 숨이 막혀 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갈수록 서먹해지자 옥부님은 깊은 상실감과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내 아이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나 싶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부님은 우연히 정원 한 구석에서 홀로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꽃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고 누구를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지만 제때가 되자 스스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옥부님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햇살 같은 기운이 되어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옥부님은 그날 이후 모름의 지혜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제는 정답을 가르쳐주는 수고 대신 너의 마음은 어떠니라고 조심스럽게 묻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세상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멈추자 신기하게도 그녀를 괴롭히던 수만 가지 걱정들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니 길가의 핀 꽃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모두가 당신을 응원하는 친구로 다가왔습니다. 옥부님은 이제야 비로소 자식들과 마주 앉아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진짜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가장 맑고 투명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상대에게 든든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한 고귀한 경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와 노화에 대해 따뜻한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젊음을 유지하는 것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름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세월의 무심함을 탓했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마다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결코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쌓아온 인내와 지혜의 결이며 당신이라는 인생 대서사시가 기록된 거룩한 훈장입니다. 거울 속에 낡아가는 당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육신은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담고 평생을 달려온 고마운 집입니다. 거울을 보며 주름을 가리려 애쓰기보다 이 주름은 내가 아이들을 키우며 웃었던 흔적이고 저 주름은 내가 힘든 고비를 견뎌낸 증거구나라며 당신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은 세상 그 어떤 화장품보다 당신의 얼굴을 우아하게 만듭니다. 노화에 대한 저항을 비워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당신에게는 비로소 나이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그윽한 향기가 풍기게 됩니다. 그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인연들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깃든 단단한 평화에 매료될 것입니다. 고귀한 어른은 젊음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를 사랑하고 그 나이에 걸맞은 품위를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라는 낡은 습관을 과감히 폐기하여 우리 영혼의 귀한 기운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남보다 더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오셨을 겁니다.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큰 회사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더라 하는 소식에 내 삶이 초라해 보였던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 다다라 깨닫게 되는 것은 남의 인생은 오직 그들의 몫일 뿐이며 당신의 인생 또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명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마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소박한 찬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눈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십시오. 누군가의 사소한 성공을 시기하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오늘 내가 누린 작은 기쁨들에 집중하며 마음의 온도를 높이십시오. 비교를 멈춘 자리에는 비로소 진정한 자족과 감사가 피어납니다. 당신의 침묵이 타인을 향한 질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따뜻한 격려가 될 때 당신의 기운은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정갈하고 깊이 있는 마음 습관은 노후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성벽입니다. 당신이 가진 에너지는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 오직 당신을 살리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만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귀한 습관은 일상의 단순함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복잡한 인맥을 쌓는 것이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속 100km로 질주하던 그 속도를 줄이고 시속 1km의 속도로 아주 천천히 걷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속에 잡다한 근심들을 하나씩 덜어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의 나무가 계절을 맞이하는 모양을 10분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그 곡물이 주는 대지의 맛이 혀끝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온 마음으로 음미해 보십시오. 이런 사소한 관찰의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평온한 안식의 상태로 되돌리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살찌워 줄 것입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강박을 비울 때 비로소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그 삶을 우아하게 매만질 수 있게 됩니다. 기록하는 것 또한 훌륭한 비움의 방법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감정들을 종이 위에 쏟아놓으면 그 무게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했던 작은 기쁨 하나를 적어볼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매 순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 넉넉한 포용의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방식이 때로는 낯설고 무례하게 느껴져 불쾌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들의 옷차림, 그들의 언어, 그들의 가치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비난의 말을 먼저 꺼내기보다는 저 아이들에게는 저것이 최선이겠구나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당신의 시대가 뜨겁고 찬란했듯이 그들의 시대도 그들만의 치열한 방식으로 빛나고 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꼰대라는 아픈 말은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그들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어른 굳이 묻지 않으면 먼저 조언하지 않는 넉넉한 어른, 그런 어른이 바로 이 시대가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고귀한 선배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배려 깊은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울림이 되어 그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등불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진심은 당신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우주의 완벽한 완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아픔을 안고 살든 그런 과거의 그림자들은 당신의 본질을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으므로 수많은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이 고요한 자리에 도달했으므로 이미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타인의 잣대로 당신의 가치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고귀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시고 당신의 비움 속에 깃든 깊은 평온함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비움과 마음 기운의 지혜들을 다시 한번 가만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과거의 정답을 비워내어 부드러운 존재감을 키우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비워내어 내면의 자유를 누리는 것, 외모에 대한 집착을 비워내어 세월의 향기를 품고 타인과의 비교를 비워내어 나만의 자족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당장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사소한 걱정 하나를 에이 별거 아니네 하며 허공으로 날려보내는 단 1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은퇴는 소유의 시작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장엄한 인생 대서사시에 가장 깊이 있는 장을 써내려가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속도나 기준이 아니라 당신만의 우아한 리듬으로 당신의 여백을 아름답게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단 한 사람이며 당신의 남은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날 권리가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발버둥 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 자신을 절대로 방치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을 따뜻하게 돌보고 당신의 여백을 아끼고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위대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삶을 읽어보다가 늘 여러분의 곁에서 그 고요하고도 찬란한 여정을 끝까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수많은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인내의 눈물과 침묵의 조각들이 합쳐져 지금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신이 주신 선물처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비움의 결을 따라 다시 가장 우아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